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정치의 맥이 마련돼 있습니다. 두 분 오셨어요. 서양호 사람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오신 걸 보니까 금요일이군요. 불금을 해야 되는데 참 어수선합니다. 드디어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양반이 언제쯤 입을 열려나 했는데 역시 특검 가니까 입을 열게 되나 봅니다. 윤석열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 호라고 하는 배를 버리는 거죠. 네. 그동안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 표변은 아주 놀랍게 합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계속되었던 발언은 뭐냐면 네, 국회 발언 초기 조사나 국회 심지어 대통령 탄핵 심판정에서조차도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왜 내 옷에 꽂혀 있는지 모르겠다. 뒷주머니. 예, 뒷주머니 꽂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 진술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네. 특검에서 드디어 진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려 비상계엄 이후 8개월 만에 진실을 밝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란 방조범 마지못해서 내란을 알게 됐다라는 내가 아니라 이제 특검이 내란을 공동으로 그 진행한 공범으로 네. 본인이 위기에 몰리자 네. 더 나가서 영장을 청구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특검에 선처를 요구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자신은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미 구속된 상태고 네. 구속 기소까지 됐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상민 만만치 않게 한덕수는 무려 총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 확보된 CCTV를 보니까 이상민과 한덕수가 사이좋게 문건을 네. 보고 있더라는 얘기까지 네, 나왔죠. CCTV. 네, CCTV까지.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하다가 이제 와서 시인한다고 한들 이게 크게 뭐 영향을 줄까요? 구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포자기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정말 어이가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시도들을 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본인이 계엄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주요하게 기여를 했던 것을 덮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까? 그때는 이분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네, 뭐냐? 헌법재판관들이 임명을 안 해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명의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지명을 해요. 네. 예?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이 모든 어지러운 질서를 임시적으로나마 급하게 안정화시키라는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권한대행, 대통령 파면 이후의 권한대행이었는데 네.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랬죠. 자, 이 모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죄를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네. 이 모든 시도들 그리고 네. 뭐 자기가 후보로 나와서 안 되는 것부터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실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겉에서. 하면은 이렇게 하면 본인만 더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바꾼들 너무나 과거에 해놓은 이야기들이 네. 많고 네. 그것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이야기도 국민과 검찰이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한 진실을 파헤치는 우리에게 책임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도자가 A급이면 같은 A급을 쓰던가 혹은 B급 뭐 어쨌든 B급이면 꼭 C급을 쓰고 C급이면 D급을 쓴다고 하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못 봐주는 상황들. 그런데 실제 그랬는지 원래 본질을 그랬는 건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모든 장차관들 보면 뭐 그 교육부 차관부터 해가지고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나라 인재가 이렇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계엄 때문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한덕수의 발언, 이상민의 발언 이런 장차관들 고위직들의 어떤 수준을 보면서 더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옛말에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뭐 그런 유유상종이다 뭐 이런 예, 말. 그런 건데 사실은 뭐 개별의 능력도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선장의 자질, 국정 철학, 비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윤석열 씨의 태생 자체가 어떤 국정에 대한 비전, 보수에 대한 변화에 대한 비전보다는 네. 전임 대통령에 대한 반발,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선택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네. 비전과 능력이 그 판단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되지 못한 그런 지도자를 선출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보는 안목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아마 사적 연고라던가 자신에게 일시적으로 잘 보였던 사람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아부하는 네. 그런 사람들만 들끓게 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돌발적인 너무 좋은 질문이셔서 저도 좀 네. 답변을 네, 드리고 말씀하세요. 싶은데 충분히. 네. 저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에게 없었던 국교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국교. 예, 그게 무속이죠. 아, 무속. 예. 그 무속이라는 국교가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그 무속인들에게 기댄 인사가 상당히 많지 않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B급, C급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진짜 좀 더 나갔으면 이 나라가 무속에 묻혀가지고 정말 네.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네.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이제와 생각하면 참 두려운 역사다, 과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신을 모실 수는 있는데 또 국산신도 아니었다며요. 일본산이었다며요. 네, 건진법사 법당 사진 보고 충격받으시는 분 많은데 뭐 거기까지 가지 않을게요.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또 김성훈이 등장합니다. 예, 철통같이 그 관절을 지키려고 했던 이 양반 파면됐죠. 파면되면은 뭐 그 월급 그 연금 퇴직금의 뭐 절반이 날아간다고 네. 하는데 어쨌든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나 이거 못마땅해 불복 신청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이분은 지금 감옥 가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공직자로서 임무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는 소리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전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공직자가 파면당하면 자기 연금, 퇴직연금의 절반이 삭감됩니다. 네네. 이제 뭐 이판사판 윤석열도 떠나고 자기 자리 지켜야 되는데 네. 공직자 그만두고 나면 그래도 연금이라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정부 재임 시절에는 경호처 차장이면 퇴직 이후에 내지는 그 본인 스스로 명퇴 이후에 갈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랬겠죠. 이 윤석열 정부 끝나서 낙하산은 엄두도 못 내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게 퇴직연금밖에 없을 텐데 네. 그 연금이 50%로 삭감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호처가 그 파면 결정을 네. 지난달에 징계위 7월에 열어서 네, 맞습니다. 파면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상급 기관 인사혁신처에다가 나 억울하다라고 그 소청 심사를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이 소청 심사를 통해서 그나마 명예고 뭐고 다 떠나서 네. 퇴직연금이라도 지키자. 네. 뭐 이런 차원 아닐까. 아주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서의 끝을 보여주는 비참한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뭐 품격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반성하는 모습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실망을 줄 수밖에 없고 김건희 씨가 또 윤석열이 1차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1월 15일 날은 체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호처를 엄청나게 또 질책했다고 합니다. 네네. 아니 뭐 저기 그 못 막을 거였으면 막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뭐 이렇게 또 질책을 했다고 하는데 네. 나름 경호처도 막긴 막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은. 네. 거의 지금 불법으로 처벌 내지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네. 막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생각하는 정도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총기를 사용해야 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였나? 실제 그런- 총칼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윤건희 부부 그런 사이에서. 정도까지 생각을 김건희 씨는 한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불법을 강요하고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만 가스라이팅 당하고 무속에 귀의했으면 됐지. 왜 경호처 직원들, 공무원들을 네. 예? 가스라이팅을 합니까? 김성훈 씨가 얘기합니다.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한 것뿐이다.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임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 임무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지 법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법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면 그건 공무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뭡니까?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영주에게 내지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간신 이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김건희 씨가 이런 것들을 다 가스라이팅을 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자기 검열과 자기 소신을 지키지 못한 자들도 단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미래 역사가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김성훈 차장은 저기 뭐 선상 파티, 뭐 생일 파티 해주고 물고기 잡았다고 하나요? 뭐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각종 그 경호처의 활동을 넘어서는 네. 문살 찌푸리는 과잉 충성을 보였던 양반이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네. 씨가 생일이라고 추정되는 날에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 군 그 장병들까지 동원해서 장기자랑 대회를 열었던 맞아요. 그런 추문을 네. 벌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경호처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고 경호처 직원들이 사퇴 연판장을 돌리게 한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그렇죠. 끝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이제 체포 저지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신의 한수 유튜브 그 대표라고 하는 신혜식 씨나 뭐 정강훈 씨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뭐 이윤 어게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해 집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을 살려야 되겠다고 몇 달 동안 길바닥에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신혜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의 어떤 죄를 약간 조금 감경시키려는 건지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네, 검찰에 나와가지고 특검 조사를 잘 받고 있는데 네. 일단 나는 그 뭐 특별히 저지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행정관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네. 혹은 뭐 주변 사람들과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네.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 진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신혜식 씨의 진술은 진실에 부합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이 맞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쪽 편이 아니라 저쪽 편이었던 사람의 진술이니까 네, 네.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네. 정황 증거 내지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진실을 밝히고 악을 부수는데 네.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 들고요. 그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행정관이라는 공직에 임명된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권에서 어공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시민들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특정 네. 세력을 보호하려는 시도들을 했다.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머리가 봉건 시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봉건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영주 한 명을 옹립해가지고 그 영주를 지키는 행위를 지금 하겠다는 식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근대 국가에서는 좀 네. 살기가 좀 어려운 분들 어려우신 아닌가. 예?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좀 이렇게 계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정? 뭐라고 교정에 할까요? 그런 교정 시설에 들어가서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네. 근대 시민으로서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니 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행정관이 불법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을 네. 그런 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예전에 왜 칠레 아엔데 정부 때 네. 그 피노체트 가 군사 쿠데타를 벌여서 대통령궁을 탱크로 진압할 때 네. 거기 아엔데를 따랐던 많은 그 수반들과 대통령 직원들이 총을 들고 같이 싸웠단 말이죠. 마지막까지 저항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란을 추진했던 그 주체인 대통령을 그 법에 의해서 네.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 자체는 네. 바로 이 불법적인 내란에 대해서 이런 네. 청와대 직원들조차 대통령실 직원들조차도 동의한 게 아니라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아서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성삼영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지지자들에게 당시에 나와서 좀 이걸 막아달라
그것이 알려지면서 당시에 사퇴를 한 바가 있었고요. 또 윤석열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등장합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지지자를 동원해달라고 보수 유튜버에게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뭐 나한테도 뭐 기자회견을 해서 뭐 막아라, 뭐 애들한테는 거기 들어 누워야 된다. 석동현 변호사 깜빵하게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다 조사하면은. 지금 저런 대화 내용들, 녹취 혹은 문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밝혀져서 특검 조사하는 거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네. 속도를 내서 네. 정말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실의 그 규명에 협조를 하도록 특검이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고생하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 이런 어이없는 우리가 이야기들을 지금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런데 어디까지 단죄를 해야 할지 정말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그리고 이런 일을 생각할 만한 사람들은 다시는 엄두를 못 낼 정도의 단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네. 이제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전광훈 씨는 그냥 저쪽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극우 중에 극우. 그래서 소수파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겼잖아요. 아무도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이 지나자 이렇게 많이 언론 지상에서도 전광훈이란 그 석자가 언급될지 몰랐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우리 사회에서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였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테고 뭐 혹은 공감을 했을 테고 이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뭐 판사 이름 불러가면서 협박하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차례차례 지금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신혜식 씨가 서부지방 폭력 그 사태에 대해서 강력한 그 배후 조정에 대한 혐의 네.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특검이 협조하면서 자기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호처에 대한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서실, 그다음에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도 시민들을 동원해서 그 공수처에 네. 체포를 막아달라 그렇죠. 했다는 건데 네. 일관된 건 뭐냐면 도대체 경호처에 대해서 총 갖고 다니는 폼이냐 총으로도 막았어야 되지 않아. 맞아요. 비서실에는 막을 의지가 있었는데 왜 경호처는 안 그랬어? 네. 그리고 실제 비서실 행정관들이 막 그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인간띠 형성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시민사회단체 소위 말해 극우 유튜버들에게 체포 저지를 할 것을 동원하고 네. 이런 모든 전방위적 힘을 행사할 그 중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그 특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은 막을 의지가 있었다. 네. 이 말을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걸로 봐서 단순하게 대통령 비서실 막을 의지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 비서실을 이렇게 지시했고 경호처에도 지시하고 네. 아마도 변호인단의 핵심인 석동현 변호사에게도 지시한 그런 모든 걸 지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V0의 권력. 네. 그건 김건희 씨밖에 없지 않는가를 암시하기 때문에 특검은 이 지점을 주목하고 아마 향후에 서부지법에 실제적 폭력 사태가 벌어졌던 배후 보이지 않는 손 네. 그것을 김건희 씨로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신혜식 씨가 합리적 의심으로 네. 이렇게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네. 그런 거 보면 그 배후에 석동현이 있다고 내지는 대통령 비서실 있다라고 다 밝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네.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신혜식 씨조차 하는 거 보면 네. 특검이 김건희 씨를 의심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건 자연스럽다.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과거도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가 규명하고 단죄를 해야 되겠지만요. 지금 2025년 8월 22일 지금 현재에 이거보다 훨씬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불법 계엄 내란 네. 사법 난동의 후예들이 네. 제1야당을 접수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네. 오늘 그러면 이게 네. 사법적으로 일부를 단죄한다고 끝나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가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겠다 그럴 때 처음에는 네. 아니 일부가 하는 건데 그거는 좀 연좌제식으로 좀 너무 넓혀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무리한 거 아니야? 얘기했는데 네. 이 오늘 전당대회 이후에는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 너무나 옳은 얘기를 네, 하신 하신 것 것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다수가 그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한다. 그 정당은요 헌정 질서와 맞는 정당입니까? 법치를 존중하는 정당입니까? 네. 합헌적인 사고를 하는 정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상의 오늘로써 우리나라의 위헌 정당이 탄생한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단죄도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단죄할까도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과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환길 씨가 거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대표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또 결선 투표까지 갈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전환길 당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보는 그런 네.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천 개입. 참 김건희 씨는 파도 끝이 없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추려서 공천 개입 관련해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총선 그러니까 작년 4월이었죠. 그때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관저로 초청해서 오찬까지 대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천 얘기가 없었을까? 생각이 들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미 뭐 참석한 행정관들이 당직자들이 당직자. 줄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총선 앞둔 4개월 전에 2022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네. 총선 벌어지기 바로 4개월 전 가장 민감할 때죠. 그러네요. 특히 당시에 그 윤여한 비대위원장하고 네. 김기현 당대표가 네. 혁신위원장이 네. 그 윤핵관들을 험제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윤의 그 의중은 어딜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다고요. 네. 과연 개입할까 말까? 이런 마당에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김건희 씨가 수차례 관저로 그것도 당직자들을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공천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네. 물었다고 하고 네. 거기에 참여했던 당직자는 뭐 영부인이 상당히 그립을 지려하는 느낌이 있었다. 네. 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총선 4개월 앞둔 시점에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의지를 당직자들도 느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이런 당 그리고 청와대 직원, 경호처,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 도대체 김건희가 손이 안 닿는 자리는 어디인 것인가? 그렇죠. 누가 그러니까 V0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윤석열 그 정부 하에서의 그 김건희 위치는 아마 총독 네. 모든 거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당의 공천까지 개입하는 걸 보면 네. 아주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는 김건희 씨의 권력은 더 크고 훨씬 강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당직자들을 불러서 공천 얘기를 뻔히 선거 개입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한 걸 보면 김건희 위세를 알 수 있는 상징적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 만났을 때 김건희 씨가 뭐 통일 문제까지 언급하는 걸 보고 정말 실소를 금할 네. 수가 없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당연한 일이었겠어요. 네. 김건희 씨 입장에서 더군다나 뭐 오찬 여러 번 했겠지만 또 윤석열 없이 그냥 김건희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당직자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긴 장면 같아요. 김건희 씨는 이름을 오마주로 바꿔야 될 거예요. 오마주. 오드리 헵번 오마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순실 오마주까지. 최순실까지. 네. 모든 것을 흉내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따라하려고 하고. 전지전능한.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국정농단도 따라하려고 하고. 네. 예. 뭐 모든 남들이 나쁜 짓임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는 건 다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제가 김건희 씨가 얘기한 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왜곡이 돼
겁이 나서 진술을 못한다. 아, 특검에서 진술 거부권. 요거요 단어를 딱 바꾸면은 진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왜곡을 해도 진실이 자꾸 나와서 겁이 나서 진술을 못하겠다. 아, 그렇게 되시 이렇게 바꾸어서 딱 얘기를 하면은 네. 모든 김건희 씨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다 떨어져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아무리 왜곡하려고 해도 진실이 자꾸 나오네. 그러니까요. 예, 주변에 이런- 뭐 진술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 네. 앞으로 이런 모습 계속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통일교 참 빠지잖아요. 이 통일교 또 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 등등으로 불렸던 의원들한테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뭐 5명에 500명 뭐 등등등. 그런데 본인들은 다 나 몰랐는데 뭐 후원하는 거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설명? 뭐 얼핏 들으면 맞기도 한데 뭐 정치권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권성동, 윤한홍 그리고 권명호 전 의원 등등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일부 관행이었다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세상의 일은요, 이 선을 긋는 게 있습니다. 이게 draw line이라고 하는데 네. 그 선을 긋는데 그걸 넘어가면 범죄인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관행적인 걸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네. 선을 넘어가면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 선을 넘은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우연히 3번 반복될 수 있을까요? 그 통일교 사건 정치하고 보면 우연히 3번이나 반복되는데 먼저는 돈을 낸 후원자들이 통일교 다 지역 책임자들이에요. 하나같이. 아, 지역 책임. 두 번째 받은 사람들 돈을 후원금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윤핵관들이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등등등 5인이 그렇고 네. 세 번째 5번을 이 사람들이 후원금을 입금을 했어요. 22년 3월 24일, 25일, 29일, 31일, 4월 4일. 권성동 같은 경우. 예, 네. 이렇게 5번을 똑같이 5명에게 같은 날 입금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도가 있던 거, 그 의도의 핵심이 뭐냐면 대선 때 그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교회, 학교, 한국 조직, 기업체들을 다 동원해서 대선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보이자 김건희 씨가 감사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 자금도 간 거고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귀걸이, 목걸이, 무슨 뭐 그다음에 인삼 세트 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캄보디아의 투자 지원이라던가 통일교가 YTN 인수하려고 했던 그런 뒷배가 되어주려고 하는 커넥션이 이미 대선 때부터 단단하게 맺어진 것이 바로 이런 통일교가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윤핵관도 그 부스러기를 같이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통일교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접근하고 문자 보내고 직접 만나고 또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날짜에 우연찮게 500만 원 쪼개기를 이렇게 여러 차례 해주시고 공교롭다고 하죠. 공교롭게. 아니, 경교롭다고 하죠. 예. 윤을 거꾸로 하면 경이잖아요. 아, 그 댓글에 많이 나오는 그 글자 말씀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특검이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할게요. 서양호 사람과 정치 연구소장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